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훈입니다. 미 선거 실제적으로 결과를 볼 때 뚜껑은 열어봐야 된다라는 말이 어느 정도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 선거가 어제 국내 증시가 끝나기 전까지는 바이든이 안 된다라는 분위기에서 결국 지금은 바이든이 거의 당선이 유력하다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사실 국내 증시가 이제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던 중요한 거는 불복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냐 없느냐, 사실 그 부분이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공화당이 과반을 내주느냐 이 부분이었었는데, 실제로는 유지를 한다 쪽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차 부양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축소되거나 또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도 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신흥 증시가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가도록 하죠. 자, 전일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국내 증시가 장중에 2370이라는 자리대를 가긴 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라인대를 저항으로 인식하고 0.6% 정도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거래 대금이었죠. 거래 대금이 14조 6,500억, 상당히 많은 거래 대금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장에서 장중에 바이든이 우세했다, 트럼프가 우세하다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거래 대금이 나타났다 된다. 그만큼 시장에서 매물 수와 또는 손바뀜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2,1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에서는 3,400억 정도 매수를 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금융투자 중심의 프로그램이 4천억 가까이 들어오면서 체감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은 케이스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선물시장인데, 선물에서는 외인들이 장중에는 선물 매도도 크게 나타냈다가 결과적으로는 소폭의 매수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선물에서는 외인들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거의 없다가 되는데, 베이시스 자체는 여전히 약밥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 매수가 어제도 강하게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했는데,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띄었다가 되죠. 그래서 코스닥은 장중에 828포인트 전후까지 왔었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역시 거래대금이 10조 정도 나타났었고, 중요 가격대를 우선 한번 왔다 들은다 1차 반등 목표치의 중간 마디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역시 매수를 하긴 했다 그러는데 규모 자체는 작았다 됩니다. 자, 환율 한번 보도록 하죠. 어제 이제 장중에 환율 쪽에서의 변동이 강했다 되죠. 다만 환율이 반등을 강하게 했다 하더라도 1145원 정도가 고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바이든이 되면은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더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달러와의 약세도 더 가속화될 거다라고 전망했었고,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이 유력해진다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환율의 상승을 올라갔다 그런다. 실제로는 국내 원달러 환율은 1125원에서 1145원, 이 가격대가 앞전부터 움직이던 전체의 중간마디이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따지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달러의 약세가 바이든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면서 실제로 약세를 떴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미국에서의 통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나서 경제 지표라든 것들이 개선되면서 나타났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신흥국의 통화 강세라는 부분이 사실 바이든이 당선된다 여기에 베팅 걸었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경제 회복세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중첩이 되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환율 자체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국내 증시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우선 중국 증시 가장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 바이든이 당선되냐 트럼프가 당선되냐 왔다 갔다 하다가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망세가 또 짙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소폭의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었다 되는데, 외인들의 매수세는 이어졌다 정도 이렇게 되겠죠.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새벽부터 바이든이 당선이 유력하다 바뀌었죠. 근데 강세를 보게 되면은 1.3에서 3.85, 특히 기술주들 강세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블루웨이브라고 얘기해서 바이든 그리고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장악하는 시나리오, 이게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반대로 시장에서 과반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서로 나눠진다 이렇게 되게 될 경우는 시장에서 정책 자체가 강하게 나타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당선이 유력해졌다 되죠. 근데 그 상태에서 상원을 공화당이 그대로 유지를 한다가 됩니다. 과반을.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실제적으로 미증시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됐을 때는 허니문 기간이라 해가지고 대통령의 정책을 주로 지지를 어느 정도 해준다고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 우려했던 미국 증시에서 특히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세금의 인상이라는 부분과 그리고 규제란 부분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공화당에서 상원을 차지해준다. 이렇게 되면서 그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간 정도로 어느 정도 절충될 수 있다. 이런 기대치가 형성이 되었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된 거고 트럼프가 이제 소송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놓긴 했는데 실제로 실효성 자체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불복 시나리오다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우선 생각해야 될 부분이 2000년도에 불복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플로리다라는 한 지역 이 지역 자체가 워낙에 당락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던 건데 지금 현재는 바이든이 270석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가 얼마큼 나올 수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이미 그 부분은 크게 영향 미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빅테크 같은 경우가 규제 강화를 제한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다 되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바이오젠이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FDA 신약을 승인 받았다 부분이 관련 업종들 전체적인 강세 나타났다가 됩니다. 반도체 같은 쪽도 역시 강세가 두드러졌다 되고 반면에 5차 경기 부양책 자체가 지연되거나 규모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경기 관련주들은 소폭의 약세 하락이 나타났다 되겠죠.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 이제 급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불복 시나리오가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실효성이 없다라고 변동성 지수에서는 크게 떨어졌다 되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크게 떨어졌다는 부분은 오히려 시장 자체가 앞전 같은 변동성이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39불선까지 올라왔고요. MSCI 코리아인덱스는 2%대 상승 보이면서 연중 고가를 돌파를 했다가 되죠. 달러 인덱스는 93.5, 큰 변동이 없었고 원달러 환율은 1130원에 살짝 아래로 내려가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자, 변동성 지수 보도록 하죠.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하게 될 경우는 변동성 지수가 급격한 하락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30 이하까지 떨어졌다 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시장에서 앞으로 변동성 자체가 위아래 아주 크게 나타날 것은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변동성 지수가 실제로 26선 중반 정도 되는데 이 라인대를 언제 떨어뜨릴 거냐. 사실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증시에서 아주 큰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악재다라고 할 부분도 사실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구간대에서 이제 안정화되다가 나중에 떨어질 시기가 언제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반등 자체가 굉장히 약했던 케이스였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향후 규제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었다. 이런 부분이 중간 마디 이상으로 강하게 움직였다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향후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술주들이 이 구간대에서 다시금 하락이 컸던 부분은 뭐냐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내년에 대한 전망 자체가 그렇게 높지 못하다라는 부분에서가 차익이었었는데 우선은 바이든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공화당에서 상원을 그대로 과반을 유지한다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려감이 완화가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왔는데 박스권의 중간 마디 이상은 올라왔다 되고 상가 패턴의 하단을 지지받고 올라왔다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올 때까지는 이 라인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상단을 한번 넘어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S&P 보도록 하죠. S&P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띄었다라는 부분이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상단 자리 앞전에 매물대 구간에 오다 보니까 여기선 저항을 받았다는 거고 똑같이 전체 박스의 중간은 넘어갔고 상가 패턴에 이제 상단 자리 근처에 왔다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왔다 갔다 좀 하다가 나중에 돌파를 하느냐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늦으면은 다음 주 정도에 이제 미국에서의 대통령 선거 확정 이런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구간대 되거나 또는 부양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다 했을 때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신흥국입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같은 경우는 사실 트럼프 임기 동안 지난 4년 동안을 보게 되면 항상 미증시보다 약했다가 신흥국 증시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계속해서 하면서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무역적인 부분을 규제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신흥 증시가 사실 상당히 약했다 되죠. 그래서 예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신흥 증시가 오히려 선진 증시보다는 밸류적인 부분에서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았었다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은 성장률 자체가 높은 증시가 밸류 자체도 높다 이런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임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오히려 신흥 증시 같은 경우는 미증시보다 훨씬 더 약했다는 이유가 선진 증시에서 미증시의 경제 성장률보다 신흥 증시가 더 위로 못 올라갔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바이든이 되게 되면서 이제 자유무역주의로 다시 회귀한다라는 기대치가 형성되기 때문에 신흥 증시의 차별화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머징 마켓 지수 보게 되면은 3.14%라는 급등이 나타나면서 연중 고가를 돌파를 했다가 되죠. 그래서 사실 자유무역주의로 다시금 돌아간다 했을 때 수출 중심의 국가들, 특히나 신흥국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쪽에서는 앞으로 향후 경기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전망 자체가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MSCI 코리아 인덱스도 보도록 하죠.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보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연중 고가를 돌파를 했다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환율이라는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위의 고가 라인대를 최소한 돌파시도 못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도 봐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제일 강세였다라는 쪽이 인터넷 게임,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음식료. 어떻게 보면 기존의 빅7의 대부분에 속해 있는 쪽에서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반면에 경기 관련 쪽에서가 약세를 띄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 바이든은 경기 민감 가치가 중심이야 라는 공식이 성립되다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됐다 했을 때는 경기 민감 가치가 아니라 성장이 중심이야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했다가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선거 이후에 시장에서의 흐름은 사실 중요한 것이 실적과 향후 전망입니다. 2012년, 2016년 앞전에도 다 설명해드렸지만 실제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연말까지 강세가 나타났던 거는 다 동일합니다. 다만 그 라인대를 넘어갔느냐 못 넘어갔느냐 이 차이가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느냐 향후 전망이 좋았느냐 결국 이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의 주도주라고 하는 성장이냐 가치냐 이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실적과 업황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 SK바이오파,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체가 제약, 인터넷, 게임 이쪽을 가장 많이 샀다 되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물산, 삼성전기 같은 IT 쪽도 샀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적으로 뭐 LG화학도 사고 한국조선해양도 사고 이렇게 사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됩니다. 반면에 매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도했다 되죠. 그럼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왜 매도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시장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이렇게 되게 될 경우는 달러 약세가 나타나지 못한다 그리고 신흥국의 통화 자체가 추가적인 강세가 못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될 경우는 환차 이익을 보고 들어온 외국인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그 그린 뉴딜 관련된 테마주들이죠.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하락이 컸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대선 테마도 있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선 테마가 있었을 때 실제로 해당 관련주가 강세 뛰더라도 선거일을 전후로 해서는 다 차익실이 떨어진다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어차피 떨어진 케이스였는데 이 부분이 어저께는 좀 더 강했다 되죠. 그래서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거는 내년 2월은 돼야 되기 때문에 공백 구간이 약 2, 3개월은 최소 필요하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가 일부 차익이 떨어졌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간인데 기간에서는 프로그램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가장 강했고 역시 인터넷 게임 사실 인터넷 게임이 어저께 더 두드러졌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가 됐을 때 보호무역 정책 그 부분에서 벗어나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트럼프 임기 동안에 시장에서 가장 상승을 많이 했던 게 뭐였냐? NC소프트였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어저께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도 많이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오히려 기간에서는 매수가 프로그램을 겸해서 다 들어왔다 되겠죠. 그 다음에 매도가 나갔다 된 쪽이 역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CS윈드 같은 결국 바이든의 정책 관련주 이렇게 들어왔는데 바이든의 정책 관련주를 제외한다라도 실제로 우리나라라든지 유럽에서는 이미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이 더 추가되냐 안 되냐 이 정도 차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앞서 선반영을 많이 했다는 부분에서 차익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의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월요일이나 화요일 같은 경우 시장 대비 훨씬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다 된다.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온다 되니까 일부 차익 시험 떨어졌다 정도. 다만 배당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기간에서 들어온 시기는 11월 옵션 만기 그 다음부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 관점은 동일하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전에 해드렸던 내용인데 10월 30일 날 해드렸던 내용이죠.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상승은 늘 나타났었다. 2012년이 됐던 16년이 됐던 누가 됐던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국내 증시는 시장에서 선거 끝나고 나서 연말까지는 상승을 늘 보였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되죠. 즉 불확실성이 끝났다는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강세가 나타났던 부분은 동일하다 되는데 그럼 시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쪽이 중심이 되느냐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럼 8월 말까지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전까지는 빅세븐과 자동차가 시장을 훑고 올라왔었고 그 이후에는 IT와 자동차, 그 다음에 은행, 철강 같은 실적과 경기 관련이 같이 들어갔다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공통으로 연결된 것이 실적이 보여줬다라는 쪽이 빅세븐에서도 2차 전지라든지 인터넷 이런 쪽에서는 실적이 보여줬었다 되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이 2차 전지와 인터넷, 자동차 이렇게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과 향후 업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던 것이 3분기 실적을 가지고 내년에 대한 시장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내 증시가 펀더멘탈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국내 GDP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 이 부분이 계속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실적과 업황이 좋은 종목이 가장 좋은 케이스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죠. 제가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앞전에는 시장에서 2410포인트 전후가 최대 매물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장기간에 걸쳐서 기간 조정이 들어간다 되게 될 경우는 매물대 자체가 떨어진다 했었죠. 그러니까 매물대 자체가 떨어져서 실제로 2340에서 2370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가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가장 많은 매물대를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2400에서 2450은 앞전의 고가 라인. 그러니까 어차피 가봤자 거기 매물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구간이 가장 매물이 많은 거고 이 위로는 매물이 굉장히 작아졌다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410포인트 정도가 매물이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이 라인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위에는 매물이 거의 없는 공백 구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14조가 넘었다. 이 얘기는 좋게 얘기하면은 매물 소화를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상단 자리대를 이제 돌파 안착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정도가 되고 여기서 단기간에 3일 동안 상승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소화하는 과정을 좀 더 나타낼 수 있다 정도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안착을 하고 갈 거냐 아니면 돌파하고 안착하는 거를 보여주고 갈 거냐 아마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대 매물대 구간 이 자리대가 어제 거래대금이 많이 실었던 자리대고 이 자리대에서 소화했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상단 자리가 이 자리대를 넘어간다 될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상단 패턴 상단을 넘어간다 되기 때문에 방향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저께 MSCI 코리아 인덱스라든지 이머징 마켓 지수라든지 이런 신흥국 지수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연중 고가를 돌파했다. 그러면 환율이란 부분을 제한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추가 상승 못할 이유가 없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실제로는 시장에서 8월달과 9월달, 10월달 수익을 못 낸 사람 분들 같은 경우가 가장 손실을 보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현금을 많이 만들었다라는 분들 다 똑같습니다. 시장이 빠지기 기대한다 이렇게 되는데 시장에서 빠지기 기대했다가 올라갈 때 무슨 생각하면 가봐야 얼마 못 가라는 생각을 갈 수 있는데 아까 2012년과 2016년도에 예를 들어 들었듯이 선거가 끝나서 불확실성이 제거됐을 때 평균적으로 5% 가까운 상승을 했었다.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현재 지수대에서 5% 상승한다면 바로 직전의 고가를 넘어가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고 매물 자체를 많이 소화했기 때문에 윗자리 가는 것도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인데 코스닥 100지수를 가지고 앞전에 이제 정확한 14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헤드앤숄더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올라간다 했을 때 매물이 여기가 여전히 많다가 되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뭐냐면 1차 반등을 하락폭의 38.2에서 50%짜리 이 라인대를 우선은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쌍바닥을 만들어서 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라인대 왔다 들은다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를 띄우려면 뭔가 추가적인 알파가 필요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장중에 저도 트럼프가 겨우 됐었구나, 되는구나. 시장 예상하고 전혀 달리 갔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밤 사이에 바뀌었다가 되죠. 그래서 바이든이 당선이 거의 유력하다 돼버렸고 상하원의 구도는 현재 구간에 유지를 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불복할 거다라고 했지만 실효성 거의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뭔가 더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 했었던 오중전에서 자본시장에 대해서 발전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외적인 부분도 이제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 역시도 우선은 트럼프가 재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에서 중요 가격대를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이벤트 중요한 게 뭐냐면 11월 달에는 소비 이벤트가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중국의 강군제, 그 다음에 4주 차에 되면은 미국에서 뭐 대규모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해가지고 이제 소비 시즌 들어오기 때문에 소비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달 되게 되면은 바로 나온 게 뭐냐면 그 사이에 뭐 미국이 먼저 추가 부양책을 발표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달 12월 달 같은 경우는 ECB에서 추가 부양책을 이미 할 거다라고 예고를 해놨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치가 형성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상거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불복한다 어떤다 해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여진 정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가 차별화가 될 수 있느냐 실적이라든지 경제 성향을 봤을 때는 국내 증시는 더 상당히 메리트가 높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느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밴드는 수정 안 했는데 2370짜리대를 돌파해서 안착하느냐 정도가 결국 이번 주 제일 중요하다가 될 거고 이보다 더 강하게 움직인다 했을 때는 2400포인트, 2410포인트 이 라인대를 올라가서 안착할 수 있느냐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반등 목표치 거의 다 왔다 되죠. 그래서 1차 목표치는 거의 다 왔는데 어느 정도는 이 구간대에서는 조금씩 비중 흡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종은 뭐 거의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업종 자체가 단순히 경기 민감 가치니까 산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실적이 좋았던 업종들이었기 때문에 실적 좋았던 부분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이제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여진 정도는 남아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쁠 볼 거 없고 향후 기대치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